혹시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고 하루가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지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만 흘러가는 기분.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노년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벽은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멋지게 사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70대, 80대에도 삶을 빛나게 만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 안에는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변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빠르게 새로운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나이 들어도 멋지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마음가짐과 정신적 회복력입니다. 74세 이도현님은 은퇴 후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점심이 되어도 식사 대신 빵 한 조각과 커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전에는 하루 10통도 넘게 받던 전화가 이제는 한 통도 오지 않았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켜두고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처럼 흘려보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살다가는 건가 하는 허무함이 매일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나이가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이도현님이 변화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집 앞 도서관에 들렀다가 마음 근육이라는 단어가 적힌 책 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책 속에는 환경을 바꾸기 전 마음부터 바꿔라.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 그는 그 문장이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을 덮은 그는 마음 근육을 키워보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친 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해낼 거야. 처음에는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하니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거는 30초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는데 뭐가 있지? 하며 한참을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시장에서 사온 달콤한 귤 한 봉지까지 작지만 분명한 기쁨들이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셋째, 그는 대화 속에서 불평 대신 희망을 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덥다고 짜증을 냈지만 이제는 그래도 오늘 하늘이 참 맑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었고 그 미소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전화를 받아도 짧게 끊었지만 이제는 먼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동네 주민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덕분에 오늘 하루도 든든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넬 때면 상대방의 웃음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몸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고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만큼이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도현님의 변화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루를 여는 첫말,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 그리고
대화 속 작은 긍정이 모여 인생의 빛을 다시 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의미 있는 삶입니다. 71세 박연희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게 되면서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이 조용하고 식탁 건너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고 연락은 가끔 오는 전화나 문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감사의 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말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연희님은 작은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햇살이 참 따뜻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았다. 저녁으로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박연희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망설여졌지만 해보니 몸과 마음이 서서히 반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컸던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 적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날씨나 식사 같은 사소한 것뿐이었지만 적다 보니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과 나눈 짧은 웃음, 우편함에 꽂힌 손편지 한 장, 길가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장난기 어린 눈빛까지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며 이 집 빵은 늘 맛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사에 진심이 담기게 되었고 상대방의 미소가 자신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매주 한 번은 주변 사람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값비싼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반찬 한 통이나 계절 꽃 한 송이였습니다. 이 일을 받은 이웃들은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박연희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티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혼자 걷는 길도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감사할 순간을 찾는 눈이 생겼고 그 마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은 우울감을 낮추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연희님의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의미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어 멋지게 사는 삶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속 작은 순간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쌓이면 혼자의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움과 성장의 즐거움입니다. 69세 김성훈님은 은퇴 후 처음 몇 달간을 긴 휴가처럼 보냈습니다. 늦잠을 자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실컷 보며 하고 싶을 때만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생활이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대화 주제가 풍부하지 않았고 그저 건강 얘기나 병원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앞에서 중장년 디지털 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컴퓨터와 거리가 멀었던 김성훈님은 망설였지만 문득 새로운 걸 배우면 하루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세요라고 했지만 손이 어색해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날에는 버튼을 잘못 눌러 화면이 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옆자리에 60대 후반 수강생이 저도 처음엔 하루 종일 틀렸어요 라며 웃어준 덕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김성훈님은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작은 습관을 3가지 정하셨습니다. 첫째, 김성훈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전에는 아침 시간을 느릿하게 보냈지만 이제는 노트를 펴고 전날 배운 단축키나 앱 사용법을 다시 익혔습니다.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둘째, 배움의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파일을 저장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으로 손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기록이 쌓이자 자신도 모르게 성취감이 커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늘어가는 노트를 보며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배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같은 반동기 중 기초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쉬운 설명으로 도와주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본인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몇 달 후 김성훈님은 단순히 컴퓨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여행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며 심지어 인터넷 뱅킹까지 스스로 해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었죠.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뇌 건강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뇌세포 간 연결이 활발해지고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님은 이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매일이 더 기대되고 의미 있어집니다. 김성훈님의 여정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관계와 소통입니다. 74세 이준호님은 은퇴 후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공기와 고요한 새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자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연락할 사람 없이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낮에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이 되면 다시 홀로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예전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웃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는 거의 울리지 않았고 오직 택배 기사님의 문 앞에 두었습니다라는 말이 유일한 외부와의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혈압 수치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나이가 들어 대인관계가 줄면 스트레스 해소가 어렵고 이는 혈압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라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이준호님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이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준호님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 지낸 탓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옆자리 어르신에게 날씨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만 오갔지만 며칠 뒤에는 서로의 이름을 묻고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준호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습관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주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는 짧은 인사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오래된 인연을 다시 잇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운동하던 동호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묻고 다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반가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큰 힘이 됐습니다. 셋째, 대화에서 경청을 우선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만 이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경청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다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친구가 생겼고, 매주 나가는 모임에서는 그의 자리를 반갑게 비워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는 시간이 늘자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고, 저녁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장년기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관계와 소통은 마음뿐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이준호님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래된 인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만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5번째는 몸과 마음을 지키는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68세 윤미경님은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야말로 쉼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아침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TV 드라마를 연달아 보고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편안했지만 한 달, 2달이 지나자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걸었던 동네 언덕길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근육량이 줄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관절과 장기도 약해져서 작은 부상도 오래가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윤미경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운동을 생활 속에 꼭 넣자.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도 며칠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비싼 운동 장비를 사놓고도 방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집 주변을 15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를 느끼자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정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다른 일로 미루지 않게 되었고 생활 리듬도 안정됐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더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물통을 들고 하는 팔 운동 등을 10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고 점점 횟수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운동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걷기 코스를 꽃이 피는 공원으로 바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덕분에 운동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경님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체중이 4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이웃들과 마주칠 기회도 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자립성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감도 줄여줍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을 움직이는 셈입니다. 윤미경님의 이야기는 운동이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외모 관리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삶의 질을 지키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시작하지 않고 작은 걸음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짧은 운동이 쌓여 결국 건강한 노년과 더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6번째는 삶의 의미를 되찾는 봉사와 나눔입니다. 72세 강인호님은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함께 살던 반쪽이 사라진 집은 너무도 조용했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웃음이 줄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남을 도울 처지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봉사날, 강인호님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은 반찬통을 포장해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어르신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고맙네라는 짧은 인사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강인호님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봉사를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3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시간을 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을 봉사 시간으로 비워두었고 다른 일정이 생겨도 이 시간을 우선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봉사에 도전했습니다. 반찬 나눔뿐 아니라 도서관 책 정리, 지역 아동공부지도 등 새로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움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셋째, 나눔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봉사 외에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이웃에게 나눠줄 과일을 한 봉지 더 사거나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짐을 들어주는 작은 실천을 잊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강인호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에 힘이 났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줄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인호님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돈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마음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삶까지도 바꿉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에게는 의미를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인생을 멋지게 사는 6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회복력, 감사와 의미를 찾는 삶, 배움과 성장의 즐거움, 건강한 관계와 소통, 몸과 마음을 지키는 꾸준한 운동 습관, 그리고 봉사와 나눔을 통한 삶의 의미 회복까지. 이 6가지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인사, 하루를 돌아보며 적는 감사의 글, 낯선 배움에 도전하는 용기, 먼저 건네는 안부 전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손길.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한층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혹은 혼자 살아가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 속에 담긴 여러분의 선택과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하루를 멋지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